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의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 챕터 16, 벌써 16강이고요. 주어진 문장 위치 파악하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자, 주어진 문장을 파악하는 이 유형은 무슨 유형이냐? 자,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즉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고려하면서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적절한 곳을 고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어진 문장이 우리 친구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쌤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1, 2, 3, 4, 5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를 읽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넘어갑니까? 요거 말 그대로 해석만 하고요. 생각 1도 안 하고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지? 자, 여기 있는 걸 해석하면서 내가 이해한 바를 토대로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 게 좋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예측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요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가면 다시 또 읽어보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때 잠깐 해석하고 쉬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래 쉴 필요 없어. 잠깐 몇 초면 돼요. 근데 그 주어진 문장에 여러분 이런 게 들어간다면 대명사라던가 연결사라던가 지시어, 관사 이런 게 일단 들어가는지 쌤은 확인해요. 쌤도 진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his 명사 이렇게 나오면 쌤 무슨 생각해요? 아싸 합니다. 왜? 이 명사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 명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뭐예요? 예측이 되네요. 앞 내용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해석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서들을 다 체킹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 해석하면서 앞뒤 내용, 나올 내용 예측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죠. 또 읽을 필요 없어집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다루는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주제문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however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에는 A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A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 뒷내용은 뭐예요? 다 A가 아닌 식으로 흘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이 주어진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 돼서 이 글을 흔드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제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 결국에는 이거는 무관한 문장 찾기는 아니지만 과연 그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에다가 넣는다면 문장의 흐름이 어긋나겠죠. 그쵸?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빠져있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순서가 맞는지도 앞뒤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삽입 문제 푸는 꿀팁을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어진 문장 속에 대명사, 지시어, 정관사, 더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그 해당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지 찾아본다. 자, 여러분 뒤를 한번 볼까요? 뒤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지시어라고 해서 어떤 they, this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막 그가 누군지 she가 나오면 그녀가 누구야? 뭐 여기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들이 누구지?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일지, 그들인지 그럼 나는 앞에 빨리 가서 복수 명사를 찾아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넣을 수 있는가를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아 연결어구 나왔죠?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 뭐 however이 있다던가 but, rather
이런 부분이 다 뭐예요? 접속사, 부사, 뭐 접속부사. 자,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문장의 흐름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애들은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예요. 그러면 앞 내용과 반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자, 요렇게 있는 부분에 rather 떴어요. 그럼 얘가 오히려란 뜻이죠. 그럼 얘가 A인데 아예 A 말고 오히려 B야 라고 하면 난 뒷내용은 뭐예요? B와 관련된 얘기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반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통념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야 혹은 그게 아닐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이 O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은 X였던 거야. 그런 문제, 그런 글의 전개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생각하던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은 아니야 하면서 주제문으로 흘러가는 이런 글의 구조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들을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직 기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쌤이 미리 이렇게 정리해 줄 때 그때 이제 벗은 역접일 수 있구나. 그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사가 이거 외에도 다른 연결사가 있다면 그 연결어의 역할을 파악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유추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어디 있어요? 뒤에 나오죠. 자, 쌤이 얘기했죠. 연결어구. 사실 연결어구 알아두면 진짜 편해요. 우리 친구들이 순서 문제를 풀 때도 편하고, 그치? 그래서 이런 연결어구에 자,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never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게 다 같아요? 역할은 같아요. 막상 해석해보면 글에 쓰이는 역할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although A가 나왔다. although A가 나와요. B 이렇게 나와요. A일지라도 B하다라고 하면 그럼 얘와 얘는 뭐예요? 양보 역접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어를 나오면 뭐예요? 정리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이 있으면 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나오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조금 빠르게 캐치하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는 여기에 나오기보다는 여기 앞에 이 부분에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for example이 들어와서 그 뒤에 그 예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사실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귀를 쫑긋해서 듣죠? 그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라도 그러나 하면은 문맥이 달라졌구나. 흐름이 달라졌구나. 그럼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하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영어도 똑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문장 삽입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제문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하면 정확성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해석하니까 속도도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쌤이 얘기해 준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출문제 적용하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 고1 3월 학평 38번, 39번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어디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부터 먼저 읽는 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어려운 문제 유형을 가지고 말 그대로 영어를 한글로만 해석하고 내가 이걸 추측을 안 한다. 추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추측을 가볼게요. 자, meanwhile 하면 뭐예요? 반면에입니다. 그죠? 반면에. 향상시키는 건데 얼마나?
1%만큼 향상시킨다라는 거 얘들아 퍼센트를 많이 향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퍼센티지를 어떻게 보면 적게 1%만 1%를 향상시키는 것이 특히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향상시키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됐죠? 그럼 얘들아 이 앞에는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반면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쌤은 이 1%의 이 성장을 여기서는 대단하게 보잖아요. 좋게 본다는 거죠.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오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하니까. 근데 반면에니까 우린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1%의 성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죠. 완전히 이거의 반대잖아요. 그치? 아니면 1%의 성장이 대단하지 않으면 대단한 건 뭐다? 큰 성장. 큰 성장이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이 대단한 거지 1%의 성장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1%의 성장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글쓴이에 꽂힌 거예요. 그죠?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1%의 성장이 왜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강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자, 이시가주어, 이게 투부정사 진주어니까 해석해 보면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 과대평가하는 것. 과대평가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 뭐를 과대평가하냐면요. 중요성이요. 어떤 중요성?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은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또 과소평가하는 거. 뭐를 과소평가해요? 작은 성장. 여러분 여기서 작은 이 향상. 그게 뭐예요? 지금 요 1%죠. 1%의 이런 작은 성장 있잖아요. 이런 작은 이 improvement, 이런 개선, 향상 이런 것들의 가치는 과소평가하기가 쉽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반대네요. 그죠? one defined moment와 one defined moment important 요거랑 여기 있는 small improvement가 반대야. 그지? 자, 그럼 가볼게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절을 설득합니다. 뭐야? 여러분 여기 체킹. 거대한 성공은 거대한 행동을 요구한다 라고 생각한대요. 성공을 크게 하고 싶니? 그럼 어떻게? 거대한 어떤 액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whether it is losing weight, 살을 뺀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우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뭐예요? 다른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던가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압박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압박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체킹. 자,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 부분을 줄게요. 여기에 이 부분. earth-shaking improvement가 뭘까요? 지구를 흔드는 거예요. 지축을 흔들 만한 지금 엄청나게 큰 이 향상을 어떤 개선을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겁니다. 됐죠? 자, 뭐야? 모두가 이야기할 만큼의 그렇게 지축을 흔들 만한 임프루먼트.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쌤이 지금 얘기한 요 노란 색깔은 지금 다 거대한 큰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차이인데요. 이 작은 임프루먼트의 차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는데요. 요렇게. 쌤은 요걸 강조하고 싶지만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됩니다. 자, 어떤 시간에 걸쳐서 좀 시간이 필요한 시간에 걸쳐서 이 작은 개선이 만드는 차이는요. 이건 뭐예요? 1%죠. 그럼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얘가 먼저 들어오고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거대한 성공을 얘기했다면 그게 지금 요 부분이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1%가 지금 눈에 띄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뒤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흘러가고 있죠. 자, 봐봐라. 뭐를 보냐면 자, 수학이 행해지는 거를 한번 봐봐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내용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몇 번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2번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요거 한번 살짝만 볼까요? 수학이 행해지는 방식을 한번 보자고 하는데 만약에 너가 1%를 매일 조금 더 잘해. 그걸 1년 동안 잘해봐. 그럼 너는 결국 얼마나 되는 거야? 37배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때까지? 너가 행해질 때까지 37배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야? 반면에 이건 뭐야? 사소한 향상이, 사소한 그 1%의 성장이 이렇게 큰 의미를 이루고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만약에 너가 1%를 더 못해. 더 악화된다는 거죠. 매일 더 악화되잖아요? 그럼 너는 결국에 감소시키는 거예요. 거의 어디까지? 제로까지. 그럼 뭐예요? 이것이 자, 작은 성공, 그죠? 또는 작은 실패로서 시작하는 것이 결국 뭐를 만든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든다. 더해질 수 있다. 합해질 수 있다. 하면서 이 작은 개선, 작은 어떤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답 찾는 거는 사실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39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자, 당연히 여기부터 읽어볼 건데 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Before a trip, 여행을 가기 전에 아니면 뭐 이동을 하기 전에 연구하세요. 뭐를 연구해? 요거를 연구하래요. 뭐냐면 자, 그 토착 주민, 그 토착의 주민이 어떻게 입고 있고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떻게 먹는지를 연구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어려움 없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그만큼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떠날 때 그 목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하라는 거죠. 그죠? 좀 많은 것들을 좀 대비하고 확인하고 가라는 거죠. 가봅시다. 일단 보시면 여기서는 뭐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요. 지속적인 생존. 자, 뭐에?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은요. 설명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죠. 우리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 덕에 인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존을 해왔다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잃었었을지라도 자, 뭐래? 우리의 고대 조상의 생존 스킬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뭐를 배웠어요? 또 새로운 스킬을 배웠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필요로 헤어지는 것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끊으면 이걸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게요. 자, 그래서 새로운 스킬이 필요해졌을 그때에 맞춰서 우리는 또 새로운 스킬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했다고 봐봐요. 그럼 그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았던 그 생존 방식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갖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맞춰서 우린 또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죠? 오케이,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갈게요. 오늘날 갭이에요. 차이잖아요. 뭐와 뭐의 차이냐면 여기. 그 스킬들 간의 차이. 옛날 스킬과 오늘날의 스킬의 그 차이 있죠. 근데 그 차이가 여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지울까요? 자, 보시면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가졌던,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던 그 스킬 사이의 그 차이가 됐어요. 그 차이가. 자, has grows. 어떻게? 요거 여기까지 묶여야겠다. 여러분, 이거 좀 헷갈렸을 텐데요. 이거 이렇게 하자. 보시면 얘가 주어져. 요렇게 묶을게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한때 가졌던 스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between A and B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묶으면 between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이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는 스킬 그리고 우리가 한때 가졌던 스킬
요것들 사이의 차이는. 그래서 이 차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었죠.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대요. 뭐 때문에? 우리는 의존하는데요. 더 어디에 강하게 의존하는 겁니까? 현대기술에 더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스킬과 오늘날에 우리가 습득한 그 스킬이 어떻게 차이가 점점 커진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head 어디로 향할 때? into the wilderness.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향한다라는 건, 아하! 요게 정답을 고르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왜? 여행 간다는 거거든요.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 미지의 곳으로 가게 될 때 뭐가 중요해요? 완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 그 환경에. 아, 이걸 보니까 완전히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너 뭐 하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야, 거기 살고 있는 그 토착 주민들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살펴봐.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야,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4번에다가 넣는 겁니다. 살펴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고 보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앞에 있는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inhabitant가 되겠죠. 자, 요렇게 4번 뒤에 있는 이 대명사가 또 뭐냐에 따라서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고, 이 토착 주민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왔는지,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는 너가 이해하는 걸 도와줄 거야. 어디를? 그 환경을 이해하는 걸 도와줄 거고, 그리고 또 뭐야? 허락해 줄 거야. 너가 선택하는 것을 최고의 장비를 선택하고, 그리고 올바른 스킬을 배우는 거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것을 선택하는 거를 허용해 줄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들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방금 쌤이랑 같이 읽었던 대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뭘 가리키는지 요게 어디 들어가야 될지 정확히 바로 판단이 서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트립에 조금이라도 집중했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wilderness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고, 또 여기도 그냥 읽지 않고 day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바꿔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냈다면,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요 inhabitant가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는요, 항상 글을 쓸 때 글의 논리 구조는 다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해석으로 말이 맞구나 틀렸구나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문제 푸는 능력이 그럴 때는 조금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통해서 사고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